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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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입니다. 박지훈과 함께하는 오늘은 당신의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집니다. 현재 서울 지역 기온은 25도이고 낮 기온은 26도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위기의 민주당 돌파구는 97그룹 세대교체라고 주장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연기, 또 당내 분화, 또 혁신위원회,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하는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8월 28일로 전당대회 날짜가 잡히고 당대표 출마군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자, 의원님 원구성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네. 원구성이 좀 시급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양보하겠다 제안을 했는데 아마 국민의힘은 뭐 여러 조건에 응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서로가 합의한 걸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워크숍 동안 우리 의원들도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그 합의를 잘 지켜서 하반기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가 정상가동되어야 민생 안정이라든지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국회가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지도부에게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을 했는데 직전 그 국회에서의 합의를 파기한 약속 파기 주범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밴댕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밴댕이 정치요? 네, 이렇게 뭐 그 자잘하게 정치하고 민주당에서 대승적 결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속 좁은 얘기나 내놓고 이러면서 전혀 국민들 민생을 살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여당, 정부하고 여당은 국회가 안 돌아가기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청문회 통과도 청문회도 치르지 않고 문제 있는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고 또 뭐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이 어려운 상황을 그 국회 책임으로 떠넘기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네.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조건들 있잖아요. 뭐 사개특위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게 이게 지키기 좀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키기 어려웠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합의를 해요? 그리고 그 똑똑한 그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의총에서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요?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기 싫은 거지. 하기 싫은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속 좁다. 자기들이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되고 민주당이 한 약속은 지키라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밴댕이 정치죠. 저렇게 속 좁게 정치해서야 뭐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겠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자,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또 서해 사건 TF 가동이 되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사건 끌고 가면서 너무 정략적이고 왜곡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 사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방법이야 여야가 원 구성해서 합의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NLL 포기 관련 엉뚱한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네.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열어봤는데 아무 내용 없고 결국은 그 당시 그 앞장서서 그 정략화했었던 윤상현 의원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네.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나치게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악마화하는
어떤 정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그 정략적인 태도 그리고 그야말로 막가파식 이런 정치가 횡행을 하면 어떻게 여야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악마화 작업, 정략적인 접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네. 뭐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조치들 하시면 되잖아요. 해경과 국방부가 해경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건 딱 하나 정권만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정권 바꿔서 입장을 바꾸게 만드는 분들이시니까 관련된 자료, 정보 다 공개하시고 그러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윤 정부 출범 2달이 채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곳곳에 혼선도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노동부의 주 50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한 채로 발표가 됐다. 또 다음에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오락가락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그야말로 코미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일 저게 황당하게 들었던 것은 본인에게 인사 관련 보고되지 않고 발표됐다라고 네. 하는 건 해프닝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경찰 인사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번에 노동부 건과 관련해서도 그 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브리핑을 한 일과 관련해서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또 청와대 해명은 청와대가 아니구나 이제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착각이었다는 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중심이 된 이 착각과 무지. 저는 뭐 만일에 이것도 국기문란이라고 한다면 이 국기문란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그야말로 코미디 리더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나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만일 국회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거 뭐 그 환노위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야당분들이. 도대체 그 여당에 하고자 하는 건 뭐냐? 뭐 92시간씩 일해도 되는 거냐? 이거 이제 따졌어야 될 텐데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즐거운 모양이에요. 예. 국회 정상화를 피하시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 주 단위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하면서 한 주에 최대 92시간 노동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개편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보수 언론이 뭐 92시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뭐 최대한 이래도 주 69시간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아하. 얘기하시는데 네. 그 지금 최대로 일을 늘리게 되면 현행도 52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52시간보다 69시간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노동부가 고시한 그 과로사 요인들 중에 하나가 그 직전 11주 평균보다 발병 전 일주 이내 업무량이 그 30%가 이상 증가하는 경우거든요. 업무 네. 시간이. 네. 그러면 52시간보다 전주에 막 매주 52시간씩 꽉 차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69시간으로 이제 만일에 시간이 늘어지면 30%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이런 그 과로사회로 가는 그 이런 방식을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질 않고요. 네. 이건 도사가 그 혹시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의 합의는 국가가 나서서 막고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막무가내로 일하는 시간 늘리는 것이 그게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자유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이렇게 좀 혼선이 좀 일어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시는 게 소통이라고 그러면 소통 잘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우리 국민들이 핸드폰으로 받아보는 뉴스 속보 중에 하나는 코로나 상황, 네. 이 상황 발표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관련 발언인데 이 발언마다 지금 뭐 사회적 논란, 정치적 논란 불러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아무 말 잔치 하시는 그것이 소통이 아니라 네. 잘 숙지되고 음흠. 그리고 결정된 사항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 원래 취지를 잘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당내 상황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지선 민주당 패배 이후에 좀 개파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 좀 정리가 되고 있는지요? 특히 지난주에 민주당 워크숍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솔직하게들 서로 하고 싶은 말들 했던 자리 이렇게 네. 저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정기국회 앞두고서 입법 정책 관련 워크숍만 생각하고 있던 지도부가 조금 빠르게 이 워크숍을 한 번 더 잡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당내 소통을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또 워크숍에서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오갔습니까? 전당대회죠. 우리 의원들도 그러시고 네. 저도 그런데요. 핵심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예. 이기는 정당이 아하.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기는 정당을 만들 리더십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리더십. 또 재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의 리더십을 네.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 이게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나와라, 누구 나오지 말아라. 당신 나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세대교체로 포장하는 방식. 또 누군가는 나오고 누군가는 못 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가는 리더십 구축 방식은 전 틀렸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혁신이 가능한 제도의 개선이 가장 우선이고 저는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50%씩 반영이 되는 전당대회 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 예. 새파란 민주당 거기다가 더 새파란 민주당 지지층만 더해서 그 전당대회 지도부를 뽑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민심을 듣는 그런 전당대회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네. 개파로 벗어나겠다고 그러면서 개파의 격부를 쬐던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 개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네. 또 팬덤 정치를 벗어나자고 그러면서 팬덤 정치에 어떤 방치하고 계셨던 분들이 네. 이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하시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기억하는 데 좀 적절한가 싶기는 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모든 혁신의 완성은 제도의 개선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파도 얘기하셨고 팬덤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금 민주당한테 필요한 리더십, 차기 리더십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든 이겨야 된다. 리더십, 예. 재집권이 가능한 이런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재집권 리더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 박용진 의원님 97그룹 대표 주자잖아요. 아니 나이만 그렇다 이 얘기인데 저는 그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주장을 다들 갈구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지금 민주당 대선 그룹 정도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난 6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할 말을 해야 될 때 할 말 했냐? 할 일 해야 될 때 뒷걸음치진 않았냐?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나이만 같다, 나이가 좀 젊다 이런 걸로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포장돼서 나가는 것이 적절하겠어요? 국민들 다 아시는데 국민들께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할 말 해야 할 때 할 말 했고 할 일 해야 할 때 뒷걸음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도 전당대회 출마 고심 중이시죠? 고민 중이고요.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될 때에 유불리를 그 제도 개선에 연계해서 고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의원 출마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1.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다. 내가 만일에 이재명 의원의 뭐 조언을 해달라고 하신다면 네. 단타 매매로 자꾸 소비돼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어떤 가치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당이 중요한 정치 자산이다. 단타 매매로 하루하루 소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네. 자, 민주당 출신의 양양자 의원이 지금 여당이 제안한 반도체 특위위원장직을 맡았는데 이거 수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왠지 그 경제적인 그 이슈인데 정치적 이슈로 읽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반도체 전문가가 양양자 굳이 여당의 반도체 전문가가 양양자 의원을 영입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없냐. 네. 우리 사회 반도체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새로운 제도 개선, 입법 개선을 뭐 요구해 나갈 만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굳이 민주당에서 어쨌든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을 민주당 내 갈등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모셔가는 형태로 보이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건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흔히 이렇게 시중에서 떠돌고 있었던 정계 개편 시나리오로 흘러가나? 그래서 반도체 설계가 아니라 이제 정계 개편 설계로 특위가 작동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한테 법적 대응하겠다. 이른바 빠루 발언 문제 삼았던 건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갑자기 뭔 말인가 하시겠는데 예. 그 지난번 뭐 패스트트랙 전국 때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셨죠. 그래서 온갖 입법을 다 가로막고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도 막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법안을 다 이제 막아서 썼던 상황을 제가 비판을 하면서 나경원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또 황교안 대표식으로 삭발, 단식, 농성을 통해서 강경투쟁을 하는 건 그야말로 폭망의 길이다. 그래서 180석 우리가 얻지 않았냐. 네. 이 말씀을 했고요. 이 국회에서 입법 방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고 있었던 장면은 온 국민이 다 기억을 하십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한 건데, 이 고발했다는 하겠다고 하시더니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고발을 했다고. 예. 나경원 의원이 드디어 박용진이 고발을 했는데 저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셔야지 고발을 하시나 나경원의 정치는 고발장 정치인가.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주장. 그때 빠루를 들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그 주장이십니다. 예. 예, 아니면 나는 입법을 막지 않았다 주장하시든지 아니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든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주장 중에 틀린 주장이나 사실이 아닌 건 없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고발장 정치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